지기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벌써 뇌를 살리는 공간 처방 6번째 시간이네요. 지금 제 품에 있는 이 꽃, 화면 너머로도 혹시 향기가 느껴지시나요? 봄을 알리는 프리지아입니다. 이 싱그러운 향기를 맡는 순간, 아마 많은 분들의 머릿속에는 졸업식 날의 벅찬 감정이나 젊은 시절 어느 따뜻했던 봄날이 스쳐 지나가셨을 겁니다. 우리는 보통 나라는 사람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똑똑한 머리와 선명한 기억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치매를 이야기할 때도 늘 기억력에 조명을 비춰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시 눈을 감아 보실까요? 기억과 생각이 잠시 멈춘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생각하는 세상이 희미해져도 마지막까지 남아 우리를 세상과 연결해 주는 끈, 그동안 누구도 자세히 알려주지 않았던 비밀스럽고도 경이로운 느끼는 뇌, 바로 감각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하려 합니다. 공간지기님들, 화면에 보이는 이 부채꼴 모양의 표 다들 한 번씩 보셨죠? 디자인 할 때 쓰이는 컬러 팔레트인데요. 아마 우리 공간지기님들 중에서 화장품 좋아하시는 코덕 여성분들이라면 100% 공감하실 명언이 있죠. 하늘 아래 같은 레드 없다. 맞습니다. 우리는 립스틱 하나를 고를 때도 그냥 빨간색을 고르지 않습니다. 내 얼굴을 살려주는 쨍한 토마토 레드, 맑은 체리 레드, 분위기 있는 딥한 버건디까지 그 미묘한 차이를 기가 막히게 구별해냅니다. 우리 눈의 시각세포가 그만큼 예민하고 섬세하기 때문인데요. 매년 전 세계 컬러 트렌드를 발표하는 팬톤이라는 회사가 선정한 2026년 올해의 컬러를 보실까요? 바로 클라우드 댄서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볼 때 단순히 하얀색이라고 뭉뚱거려 말하지 않죠. 시각세포가 잡아내는 그 미세한 톤의 차이에 구름 위를 걷는 듯 포근하다는 감각을 더해 이런 멋진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얼굴에 있는 코가 눈보다 훨씬 더 경이롭고 복잡한 능력을 가졌다는 사실 혹시 아세요? 색깔의 팔레트가 있듯 향기에도 지도가 있습니다. 이 화면에 보이는 복잡하고 아름다운 무지갯빛 원형표가 바로 커피 바리스타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커피 향미 휠입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히 마시는 커피 한 잔 안에도 과일 향은 물론이고 비 오는 날 느껴지는 흙냄새, 오래된 가죽 냄새, 고소한 견과류 냄새까지 아주 잘게 쪼개져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뇌는 무려 1조 가지가 넘는 냄새를 이렇게 세밀하게 분류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미세한 향을 맡을 때 단순히 흙냄새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향기는 아주 강력한 타임머신이거든요. 커피 한 모금에서 스친 짙은 나무향에 수십 년 전 다녀온 숲속 캠핑장이 떠오르고요. 젖은 아스팔트 빗소리에 홀로 바전 맞은 첫 데이트 기억이 쏟아지기도 하고 할머니 옷장에 나프탈렌 향기가 까맣게 잊고 지냈던 유년 시절의 풍경을 소환해내기도 하죠. 프랑스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의 소설에서 주인공이 홍차에 적신 마들렌 과자의 향기를 맡고 과거의 기억을 통째로 되살려낸 것처럼 말입니다. 과학자들은 냄새가 시각이나 청각보다 훨씬 강력하게 우리를 과거로 데려가는 이 놀라운 시간 여행을 프루스트 현상이라 부릅니다. 결국 우리 코끝에 담는 냄새는 단순한 감각이 아닙니다. 후각은
시각이나 청각보다 훨씬 더 생생하고 감정적인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원초적이고 강력한 감각인데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단단한 끈이자 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기억의 서랍을 단숨에 열어 젖히는 마법의 열쇠입니다. 하지만 만약 뇌에 병이 찾아와 이 기억의 열쇠가 새까맣게 녹슬어 버린다면 어떨까요? 어느 날 엄마한테 향긋한 프리지아를 사다 드렸는데 갑자기 코를 막으며 "아우 야 어디서 이런 끔찍한 하수구 냄새가 나니?" 하고 불같이 화를 내신다면요? 엄마가 나이가 들더니 성격이 이상해졌다면서 서운해하지만 치매는 우리의 기억력을 지우기 훨씬 전부터 뇌의 신경 회로를 이토록 엉뚱하고 잔인하게 꼬아버립니다. 후각의 상실은 단순히 코만 막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나를 깨우던 커피향이 역겨워지고 사랑하는 남편의 채취마저 낯설게 느껴지는 삶. 세상의 아름다움과 감정의 세계로 통하는 문이 쾅 하고 닫혀버린 겁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이 잔인한 감각의 파괴가 기억력이 무너지기 한참 전 뇌가 보내는 가장 첫 번째 경고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의학 저널 네이처지의 그래프를 보실까요? 여기 코 모양 아이콘이 있는 주황색 선이 바로 후각 저하 곡선인데요. 이 선이 먼저 뚝 떨어지고 나서 한참이 지나서야 보라색 선, 우리가 치매의 시작이라고 믿는 기억력 저하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음식 간을 잘못 맞추시면 그저 입맛이 변했다고 가볍게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는 소중한 기억을 지우기 훨씬 전부터 조용히 시작될 수 있고요. 후각의 변화는 치매가 진행된 후 나타나는 여러 증상인 동시에 뇌가 가장 먼저 보내는 첫 번째 속삭임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향긋한 커피가 하수구 냄새로 변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치매가 뺏어가는 냄새와 소리의 세계를 뇌의학자의 시선으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로버트 타다 교수는 냄새가 특정 기억을 생생하게 소환하는 이유를 진화에서 찾습니다. 고대 인류가 생존을 위해 냄새로 길을 찾고 장소를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시 뇌는 애초에 후각, 길찾기, 내비게이션, 그리고 기억력이 하나의 벨트처럼 묶여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화면의 초록색 부분을 보실까요? 냄새의 첫 관문인 후각부, 올팩터리 벌브에서 시작해 냄새를 식별하는 후각 피질, 감정을 느끼는 편도체, 기억을 저장하는 해마가 하나의 벨트처럼 긴밀하게 묶여 있습니다. 즉, 이 초록색 후각 네트워크 전체가 바로 원시 뇌의 흔적인데 애초에 냄새, 감정, 기억이 한 덩어리로 작동하도록 뇌가 설계된 거죠. 수십 년 전 스쳐간 냄새 하나에 그 시절의 감정과 기억이 밀물처럼 밀려오는 뇌과학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도 첫사랑하면 떠오르는 향기가 있으시죠? 누군가에게는 이 프리지아 향기가 그럴 겁니다. 수십 년이 지났어도 우연히 길을 걷다 프리지아 향기를 맡는 순간 단숨에 그 시절로 돌아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경험을 하곤 하죠. 도대체 향기가 뭐길래 이렇게 강력하게 기억을 끌어올리는 걸까요? 하버드 의대의 로버트 타다 교수는 이 과정을 자물쇠의 열쇠를 꽂는 것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코 끝에 스친 프리지아 향기 분자가 우리 코 안의 수용체와 딱 맞아떨어지는 순간 그림에서 보시듯 감각신경이 찌릿하고 전기 신호를 만들어 가장 먼저 후각구라는 곳으로 보냅니다.
아련한 기억을 깨우는 뇌과학적 마법이 시작된 첫 단추죠. 이렇게 후각부에서 만들어진 신호는 붉은 화살표를 따라 냄새와 관련된 기억을 저장하는 뇌의 핵심 영역들로 이동합니다. 냄새를 식별하는 후각 피질, 감정 생성에 관여하는 편도체, 그리고 기억을 저장하는 해마입니다. 여기서 냄새만의 아주 특별한 무기가 등장합니다. 시각이나 청각 같은 다른 감각들은 편도체와 해마에 도달하기 전에 반드시 시상이라는 중개소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냄새는 다릅니다. 중개소를 건너뛰고 감정과 기억의 저장소인 편도체와 해마로 직행하는 고속도로를 탑니다. 직통으로 냄새 신호를 전달받은 해마는 아주 중요한 판단을 내립니다. 만약 이 냄새가 내 인생에서 유독 강력하고 중요한 감정적인 순간과 연결되어 있다고 판단하면요. 해마는 그 정보를 분류하여 뇌의 무기한으로 저장해 버립니다. 우리가 특정 냄새를 맡았을 때 다른 감각보다 유독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아주 먼 어린 시절의 기억까지 훌쩍 떠올리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메커니즘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뇌과학 메커니즘 덕분에 우리의 기억은 영원한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어느덧 30대 후반에 멋진 골드미스가 된 여성이 새로운 연인과 데이트하던 중 프리지아 향수를 선물 받습니다. 향기를 맡는 순간 그녀는 수십 년 전 첫사랑에게 프리지아 꽃다발을 받던 애틋한 대학 시절로 단숨에 돌아갑니다. 첫사랑의 강력한 감정과 얽힌 프리지아 향기가 그녀의 뇌에 영구 저장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향기 하나가 시 공간을 뛰어넘어 잊힌 감정과 기억을 생생하게 소환하는 것. 이것이 후각의 놀라운 힘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기억의 통로가 뇌에 병이 들면 어떻게 변할까요? 후각의 상실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냄새에 둔감해지는 것부터 시작해 나중에는 냄새를 완전히 다르게 느끼는 기이한 경험에 이르기까지 서서히 닫혀가는 후각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 명절이나 주말에 본가에 갔을 때 어머니가 밥상을 차려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죠. 아유, 요즘 음식 맛이 예전 같지가 않아, 얘. 예전에는 기가 막히게 찌개간을 잘 맞추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막 소금을 들이부으시거나 입맛이 없다며 아우, 예, 나는 됐다. 식사를 거르신다면요? 여러분, 절대 아유, 그냥 나이가 드시더니 소화가 잘 안 되시나 보다 하고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느끼는 그 풍부한 맛, 즉 풍미의 80%는 혀가 아니라 바로 코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치매 독성 물질이 뇌의 후각신경을 가장 먼저 공격해서 냄새 맡는 능력이 떨어지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마치 젖은 종이를 씹는 것처럼 몸이 건조해집니다. 입맛이 변한 게 아니라 뇌로 가는 냄새에 길이 막혀버린 겁니다. 기억하세요? 어머니의 변해버린 찌개 맛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본격적인 치매로 넘어가기 전 다급하게 울려대는 가장 강력한 첫 번째 조기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자, 이 경고음 오늘 집에서 당장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땅콩 버터로 말이죠. 미국 플로리다 대학 연구에서 발표한 연구인데요.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들은 이 땅콩
땅콩 버터를요. 오른쪽 코는 20cm 밖에서도 냄새를 잘 맡았는데 왼쪽 코는 10cm 코에 바짝 다가가서야 겨우 이 땅콩 버터 냄새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뇌의 노화는 양쪽에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거든요. 후각신경은 유독 좌뇌 쪽이 왼쪽이 먼저 망가지는 비대칭성을 보이는데요. 만약 엄마가 예전보다 냄새를 좀 잘못 맡으시는 것 같다면 오늘 저녁에 당장 이 땅콩 버터나 커피 가루를 들고 엄마, 이거 왼쪽 콧구멍, 오른쪽 콧구멍 냄새 좀 맡아봐 하고 테스트를 한번 해드리세요. 양쪽 코로 냄새를 맡는 거리가 확연히 달라진다면 어쩌면 단순한 비염이 아니라 뇌의 좌우 불균형이 시작되었다는 날카로운 신경학적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냄새가 약해지기만 하는 1단계를 지나서 2단계 초기 치매로 접어들면 아주 독특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코앞에 고소한 참기름이나 들기름 발라서 구운 김을 대주면 건강한 분들은 1초 만에 아, 참기름 하고 알아맞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 치매 환자분들은요. 무슨 냄새가 나는 것 같긴 한데 이름을 모르겠네 라고 하십니다. 냄새 신호가 코를 통해 뇌로 들어가기는 했는데 그 냄새가 무엇인지 알아맞히는 능력, 즉 과거의 기억과 연결하는 시스템이 고장나 버린 겁니다. 우리의 뇌를 하나의 거대한 도서관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냄새가 들어오면 뇌의 중앙 검색 시스템인 뇌후각 피질이 그게 무슨 냄새인지 기억의 책이 어디 꽂혀 있는지를 매칭해 찾아줘야 하는데요. 치매 독성 물질인 아밀로이드나 타우가 이 뇌후각 피질부터 쌓이면서 검색 컴퓨터가 고장나 버린 겁니다. 그래서 분명 냄새를 맡았는데도 아, 된장찌개구나 하고 기억의 책을 찾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냄새는 맞는데 이름이 안 떠오르는 답답함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죠.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거를 방치하면 여기 그 뒤쪽에 있는 검색 시스템뿐만 아니라 책장에 꽂혀 있는 책 자체, 해마도 연기처럼 쓰러져 내리죠. 내 삶의 소중한 기억 자체가 통째로 지워지는 비극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3,000명의 노인들을 5년 동안 추적 관찰한 대규모 연구에 의하면요. 유독 이 5가지 냄새에 이름을 대지 못한 사람들이 5년 이내에 치매에 걸릴 확률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냄새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 치매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경고음이라는 걸 보여주는 연구인데요. 그럼 도대체 치매를 예측하는 5가지 냄새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제가 오늘 이 바구니에요. 그 5가지 물건들을 직접 한번 준비해서 들고 왔습니다. 자, 그게 뭘까요? 자, 일단 첫 번째 물건은 바로 오렌지입니다. 아, 상큼하네요. 이 오렌지 향기를 맡고 무슨 냄새를 모르면 치매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또 뭘까요? 아, 장미향입니다. 네. 장미향도 예측 인자가 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바로 이 페퍼민트. 아주 상큼합니다.
예, 이 박하의 잎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공간지기님들 뭘 것 같으세요? 바로 이 가죽 냄새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바로 생선입니다. 네. 아우, 네. 아우, 냄새가 아주 비릿하네요. 네. 자, 오늘 저녁 당장 집에서 부모님의 뇌 건강을 체크해 보세요. 부모님 눈을 감게 하시고요. 제 손에 있는 이 오렌지나 아니면 생선을 코에 대주면서 엄마, 이게 무슨 냄새일까요? 하고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아, 무슨 냄새가 나는 것 같기는 하는데 하면 안 됩니다. 정확히 오렌지라는 단어를 뱉어내셔야 해요. 만약 그 이름이 바로 튀어나오지 않는다면 오렌지 향과 과거의 기억을 연결해주는 뇌의 중앙 검색 컴퓨터가 고장나 있다는 신호입니다. 더 슬픈 거는 감정의 단절입니다. 우리는 향긋한 장미꽃 냄새를 맡으면 자연스레 미소를 짓고 코를 찌르는 식초 냄새를 맡으면 본능적으로 인상을 찌푸리게 되죠. 냄새가 뇌의 감정 스위치인 편도체를 곧바로 자극하기 때문인데요. 근데 치매가 진행되면 이 감정의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립니다. 부모님께 향기로운 장미꽃과 역겨운 식초를 번갈아 맞게 해드려도 두 번 모두 똑같은 무표정으로 반응을 했다면 이 냄새의 좋고 나쁨을 느끼는 뇌의 감정 스위치가 완전히 꺼져버린 겁니다. 평소 좋아하시던 김치찌개 냄새 앞에서도 어머니가 더 이상 미소 짓지 않으신다면 그건 단순한 우울증이 아니라 세상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뇌의 센서가 조용히 닫히고 있다는 슬픈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병이 중기로 넘어가면 세상은 아주 적대적인 곳으로 변합니다. 화면소 어르신을 보실까요? 향긋한 커피를 들고 있는데 표정은 마치 무슨 오물을 본 것처럼 일그러져 있죠.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요? 지금 이 어르신의 코에는 저 커피가 역겨운 하수구 냄새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치매가 중증으로 갈 때 나타나는 무서운 증상, 착후각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평소 즐겨 드시던 청국장에서 썩은 쓰레기 냄새가 진동하고 아주 보승하고 달콤한 바디워시 냄새가 나야 된 예쁜 손주의 정수리에서 고무타는 냄새가 막 납니다. 가장 즐거워야 할 식사 시간은 끔찍한 고통이 되고 밥을 차마 삼키지 못해 체중이 급격히 빠지게 되죠. 나를 위로해 주던 익숙한 냄새들이 하루아침에 지옥 같은 악취로 변해버린 겁니다. 대체 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우리 코의 후각세포는 손상되어도 다시 재생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요. 그런데 치매로 인해 이 세포가 불안정하게 재생되는 과정에서 마치 전화선이 엉뚱한 곳에 꽂힌 것과 같은 오류가 발생합니다. 본래 커피 향기 신호로 전달해야 할 신경세포가 실수로 하수구 냄새를 담당하는 구역에 잘못 연결되어 버리는 시기죠. 부모님이 갑자기 식사를 강하게 거부하거나 특정 장소를 피한다면 성격이 변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어쩌면 지금 끔찍한 악취가 진동하는 왜곡된 세계에 홀로 고립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아주 안타까운 행동일 뿐입니다. 자, 부모님이 매일 이런 고통을 겪고 계시다는 건 알게 된 이상 우리는 무엇을 도와드려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환경을 통제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뇌 안에 엉킨 신경망을 당장 풀어드릴 순 없죠. 하지만 부모님이 매일 숨쉬는 집안의 냄새만큼은
우리가 얼마든지 편안하게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당장 우리 집 거실과 주방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뇌가 더 이상 냄새 때문에 피로해지지 않도록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첫 번째 공간 처방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향기끼리 서로 다투게 두지 마세요. 거실에 진한 디퓨저 향, 주방의 음식 냄새, 화장실의 방향제 냄새가 좁은 공간에서 뒤섞이면 어떻게 될까요? 안 그래도 고장난 뇌는 이 복잡하게 섞인 냄새들을 억지로 해독하느라 극심한 피로를 느낍니다. 향기들끼리 서로 싸우지 않도록 한 공간에는 오직 하나의 향기만 은은하게 퍼지게 해주세요. 또 식구들 중에 특정 냄새를 유독 싫어하는 거부 반응을 보이는 분은 없는지도 세심하게 살펴줘야 합니다. 둘째, 공간 설계 단계부터요. 냄새의 길을 철저하게 관리하세요. 화장실이나 세탁실의 냄새가 밥 먹는 식탁까지 흘러오면 부모님의 뇌는 공간을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공간을 구성할 때부터 서로 섞이면 안 되는 냄새들이 부딪히지 않도록 떨어뜨려 배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 공간마다 환풍기를 틀어서 그 공간만의 냄새가 잘 유지되도록 신중하게 관리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식사 시간에는 화학적인 냄새를 철저히 차단하세요. 꼭 밥 먹기 전에는요, 락스 같은 강한 세제로 청소를 하거나 모기약을 뿌리는 걸 절대 피하셔야 됩니다. 이런 자극적인 화학적인 냄새는 부모님의 뇌에 순간적인 긴장감을 줘 간만에 살아난 식욕을 뚝 떨어뜨려 버립니다. 밥 먹는 공간만큼은 오로지 구수한 음식 냄새로만 채워야 부모님의 뇌는 안심하고 식사에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불필요한 냄새들을 잘 비워내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뇌를 살릴 차례죠. 과거에는 성인의 뇌신경은 한번 망가지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 코 안쪽의 후각세포들은 수명이 다해 죽더라도 줄기세포를 통해 평생 동안 새롭게 재생되는 기적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2일, 14일, 27일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 태어난 어린 줄기세포들이 나무 가지처럼 선을 뻗으며 튼튼하게 자라나는 게 보입니다. 성인의 뇌는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코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죠. 새로 태어난 이 어린 세포들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둔다고 알아서 뇌회로를 고쳐주진 않습니다. 이 세포들이 뇌에 제대로 자리 잡고 끊어진 회로를 다시 연결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의도적으로 기분 좋은 냄새를 맡게 해주는 능동적인 후각 자극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후각의 힘을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작년 전 세계 뇌과학계를 발칵 뒤집은 미국 UC 어바인 대학의 연구가 그 답을 줍니다. 연구진은 60세에서 85세 사이의 건강한 노인들의 침실에 제가 들고 있는 이 천연 아로마 오일을 매일 밤 딱 2시간씩 디퓨저로 틀어줬습니다. 향기는 장미, 오렌지, 라벤더, 페퍼민트, 로즈마리, 레몬, 유칼립투스 이렇게 7개를 썼어요. 월요일에는 장미, 화요일에는 오렌지 이런 식으로 매일 밤 다른 향기로 뇌에 신선한 후각 샤워를 시켜준 겁니다. 그저 기분 좋은 향기를 맡으며 깊은 잠을 주무셨을 뿐인데 6개월 뒤 놀랍게도 이분들의 기억력이 무려 226%나 향상되었습니다. 화면의 그래프를 보면요. 실제 논문에 실린 기억력 데이터인데요. 이 그래프 세로축은 6개월 동안
기억력 점수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왼쪽에 파란색 막대가 평소대로 그냥 주무신 분들인데 막대가 0 아래로 떨어져 있죠. 6개월 동안 자연스럽게 기억력 점수가 좀 떨어진 거고요. 반면에 오른쪽 빨간색 막대는 매일 밤 향기를 맡으며 주무신 분들입니다. 막대가 0 위로 솟아올라 있죠. 똑같이 6개월이 지났는데 오히려 기억력 점수가 뚜렷하게 올라가 있어요. 여기서 226% 향상이라는 거는 기억력이 갑자기 3배로 커졌다는 뜻이 아니고요. 점수가 뚝 떨어진 파란색 그룹과 점수가 오른 빨간색 그룹 사이에 격차가 그만큼 크게 벌어졌다는 뜻입니다. 즉 수면 중에 환기 자극이 뇌의 노화를 막고 오히려 기억력을 젊게 되돌려 놓았다는 뜻이고요. 또 뇌 MRI 사진을 봐도요. 향기를 맡은 분들은 기억과 감정을 튼튼하게 이어주는 뇌의 핵심 신경줄, 일명 갈고리 다발의 기능이 확연하게 좋아졌습니다. 자, 후각이 기억의 문을 여는 열쇠라면 청각은 세상과 나를 연결하는 끈입니다. 명절날 가족들과 시끌벅적한 식당에 갔을 때 유독 부모님이 대화에 끼지 못하고 멍하니 피곤해 하시는 모습 본 적 있으시죠? 우리는 흔히 식당이 너무 시끄럽네. 어머니 귀가 어두워지셨나 보다. 자, 더 큰 소리로 이야기해 드리자. 어머니! 하고 우리 목소리를 냅다 더 키웁니다. 하지만 여러분, 단순히 내 목소리 볼륨을 키운다고 부모님이 더 잘 알아들으실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단순히 귀가 나빠진 게 아니라 귀로 들어온 소리를 해석하는 뇌가 조용히 망가지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우리의 청각은 오케스트라 연주와 똑같습니다. 귀라는 악기가 아무리 소리를 훌륭하게 잘 내도 그것을 지휘하는 뇌가 흔들려 버리면 교향곡은 순식간에 시끄러운 불협화음이 됩니다. 소리를 감지해서 뇌로 보내는 건 귀의 역할이지만 하지만 그 소리가 무슨 뜻인지 의미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건 전적으로 뇌의 역할이죠. 치매는 바로 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인 뇌를 공격합니다. 지휘자가 쓰러져 버리면 세상의 모든 소리는 그저 괴로운 소음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결합해서 소리를 내는 아주 과학적이고 훌륭한 문자입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자음과 모음 중에서 나이가 들면서 유독 먼저 사라져 버리는 소리들이 따로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소리는 주파수가 낮을수록 묵직하게 울리고 주파수가 높을수록 날카롭고 바람이 빠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표를 통해 우리 한글에 자음과 모음이 각 주파수 영역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그리고 노화가 진행될 때 어떤 소리부터 위험해지는지 구역별로 같이 살펴볼게요. 먼저 왼쪽에 있는 초록색 안전지대입니다. 여기는 주파수가 가장 낮은 250에서 500Hz 구간으로 아, 오 같은 모든 모음과 미음, 미은, 이응 같은 울림 소리가 속해 있습니다. 이 소리들은 성대를 강하게 울리면서 나오기 때문에 에너지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가장 끝까지 아주 잘 들리는 소리입니다. 다음 가운데에 노란색 경고지대입니다. 500에서 2000Hz 구간인데요. 비읍, 디귿, 기역, 지읒, 리을처럼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 중심이 되는 예사 소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소리들은 노화가 진행되면서 서서히 흐릿해지기 시작하는 경고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오른쪽 끝 빨간색 위험지대를 봐주세요. 이곳은 2000에서 8000Hz 사이의 고주파수 대역입니다. 피읍, 티귿,
키읔, 치읓 같은 거센 소리와 시옷, 쌍시옷, 히읗 같은 마찰음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 소리들은 입술이나 혀끝에서 바람이 마찰되면서 나가기 때문에 주파수가 높고 날카롭습니다. 그 중에 특히 시옷, 쌍시옷, 히읗이 주파수가 가장 높죠. 노인성 난청이 올 때 가장 먼저 지워져 버리는 소리가 이 빨간 구역의 자음들이고요. 부모님이 우리 보고 말을 왜 이렇게 웅얼거리면서 하냐라고 하시는 진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왜 시읒, 치읓 같은 고음부터 안 들리게 되는 걸까요? 우리 귀의 구조를 보면 명확합니다. 우리 귀 깊숙한 곳에는 소리를 느끼는 달팽이관이 있는데 넓은 입구 쪽은 고음을, 빙글빙글 말려 들어간 안쪽 깊은 곳은 저음을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듣는 수많은 소리와 스트레스들은 무조건 이 달팽이관의 입구 바깥쪽을 제일 먼저 때리고 지나가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드는 가게를 상상해 보면 현관문 매트가 제일 먼저 달라 너덜너덜해지죠? 우리 귀도 똑같습니다. 달팽이관 입구, 즉 시읒이나 치읓을 담당하는 청각 세포가 현관문 매트처럼 가장 먼저 닳아서 망가져 버립니다. 반면 한쪽에 꽁꽁 숨어 있는 모음 세포들은 끝까지 보호를 받아 살아남게 되죠. 그 결과 우리 뇌에는 에너지가 묵직한 모음들은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에너지가 가벼운 고음 영역의 거친 자음들만 싹 다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 토마토입니다. 자, 토 이렇게 부르죠. 정상 청력일 때는 이 세 글자가 아주 선명하게 뇌에 꽂힙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달팽이관 입구가 노화되어 고주파수 난청이 오면 빨간색 위험 지대에 있던 티읕 발음이 날아가 버리고요. 그 결과 부모님의 귀에는 토마토가 오마토라고 들리게 되죠. 마찬가지로 사과는 자음이, 시읒 자음이 날아가서 아과처럼 들리게 됩니다. 부모님이 소리는 들리는데 무슨 말인지 웅얼거리는 것 같다고 답답해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토마토 대신 오마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뇌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귀에 들어온 소리가 흐릿하면 우리 뇌는 이게 토마토인지 고구마인지 알아맞히기 위해 억지로 머리를 쥐어짜며 소리를 해석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청취 노력이라고 부르고요. 우리 뇌가 하루에 쓸 수 있는 뇌의 에너지는 스마트폰 배터리처럼 100%로 딱 정해져 있는데 만약 청력이 정상이면 소리를 듣는 데는 에너지를 20%만 쓰면 되고 나머지 80%의 에너지는 방금 들은 거를 기억하고 생각하는 데 여유 있게 쓸 수가 있죠. 근데 난청이 시작된 오른쪽 빨간 뇌를 보면요. 잘 안 들리는 소리를 억지로 알아들으려고 듣는 데만 배터리를 80% 몽땅 다 써버리면 정작 중요한 생각하고 기억하는 데 쓸 에너지가 바닥나 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뇌에 과로가 쌓여 60, 70대가 되면 무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조용한 집에는 괜찮은데 명절 모임이나 시끄러운 식당에만 가면 부모님이 유독 멍해지거나 정신없어 보이실 수가 있어요. 우린 흔히 귀가 어두워지셨나? 보청기를 해드려야 되냐고 생각하죠. 하지만 아닙니다. 이거는 뇌의 소음 필터가 고장났다는 조용한 경고음입니다. 왼쪽 화면을 보시면 건강한 뇌는 식당이 시끄러워도 내가 듣고 싶은 앞사람 목소리만 쏙쏙 골라 듣습니다. 주변 소음은 알아서 필터링해서 줄여주죠. 이거를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오른쪽에 초기 인지 저하가 오면 이 필터가 먼저 망가져서요.
앞사람 말소리, 옆 테이블의 웃음소리, 천장 에어컨 소리, 오만 소리가 똑같은 크기로 쏟아집니다. 예, 모든 소음이 한꺼번에 다 크게 들려서 내가 완전히 멘붕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럼 치매가 중증으로 진행되면 어떻게 될까요? 귀로 소리는 들어오는데 뇌가 그 소리의 의미를 해석하는 기능 자체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돼요. 중증 치매 환자의 뇌에서 청각 정보가 어떻게 끔찍하게 변하는지 구체적인 4가지 증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리의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길을 걷다 뒤에서 자동차가 빵 하고 경적을 울리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보거나 피하죠. 하지만 치매 환자는 차가 어디서 오는지 몰라 두리번 전혀 엉뚱한 곳을 쳐다보게 됩니다. 양쪽 귀로 들려오는 소리를 통합해서 방향을 계산하는 뇌의 기능이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에 아주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더 슬픈 현실인데요. 바로 소리의 의미가 단절됩니다. 집에 전화벨이 울리거나 초인종이 울려도 부모님이 가만히 있으실 때가 있죠. 고집을 부리시는 게 아니고요. 따르릉 하는 소리 자체는 들리는데 그 소리를 듣고 전화를 받아야 한다, 일어나야 한다는 행동으로 연결하는 뇌의 회로가 끊어진 겁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아들, 딸의 목소리를 듣고도 누구인지 몰라 불안해하시기도 합니다. 세 번째 증상은 가족을 가장 힘들게 하는 청각 과민입니다. 말귀는 잘못 알아들으시면서 어떤 분은 특정 소리에만 계속 너무 예민하게 화를 내십니다. 뇌에서 소리의 볼륨을 조절하는 스위치가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우리한테는 아무렇지도 않는 달그락달그락거리는 설거지하는 식기 소리나 문 닫히는 평범한 소리가 이분들한테는 고막을 찢는 듯한 끔찍한 굉음과 공포로 다가옵니다. 마지막 4번째, 치매 말기가 되면 슬프게도 언어 이해 능력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또박또박 큰 소리로 엄마 제 말 들리시죠? 하고 말을 해도 부모님의 뇌에는 그저 뜻을 알 수 없는 웅얼거림으로 느껴질 뿐입니다. 이 단계가 되면 우리는 부모님과 어떻게 소통해야 할까요? 말의 내용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정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의 톤, 따뜻한 눈빛, 그리고 손을 잡아주는 스킨십 같은 비언어적인 방법으로만 부모님을 안심시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가는 부모님을 곁에서 지켜보는 자녀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이 뭘까요? 바로 부모님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앞에서 느껴지는 답답함인 겁니다. 왜 우리 엄마는 조용한 식당에서 갑자기 짜증을 내는지, 별거 아닌 소리에 불같이 화를 내는지 이유를 모를 때 가족 간의 소통은 단절되고 관계는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함께 부모님의 뇌 속에서 벌어지는 이 감각의 변화를 알고 나니 어떠신가요? 부모님의 문제 행동 뒤에 숨겨진 뇌과학적 이유를 깨닫게 되셨을 겁니다. 답답함이 안타까움으로, 원망이 공감으로 바뀌는 감정의 번역 과정입니다. 저는 뇌의학자로서 공간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오랫동안 연구해 왔습니다. 오늘 제가 이 긴 시간 동안 치매가 시작되는 부모님의 뇌 속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 그리고 제가 이 연구들을 모아 책을 집필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바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아무 데서나 둘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억이 흐릿해지고 감각이 무너져 내릴 때 평생을 살아올 편안해야 할 내 집마저 두려운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다가올 손혜주 교수의 공간 처방 코너에서는 비록 부모님의 기억과 감각이 흐려지더라도 끝까지 그분들의 편이 되어줄 다정하고 과학적인 공간의 처방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공간지기님들과 소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예랑님, 요즘 집도 번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고 욕실에서 코 세척하고 난 후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나오는 일이 가끔 있습니다. 이게 치매 증상인가요? 이런 현상이 자주 있으면 치매 검사를 받아야 합니까? 네. 제가 앞선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낯선 여행지에서 길을 못 찾는 일은 정상적인 노화의 과정인데 맨날 굉장히 익숙한 집안 환경에서 뭔가 이렇게 깜빡깜빡 하시는 일이 잦으면요. 만약에 질문자분이 20-30 대이시면 그래도 건망증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도 한 50 대 이상이시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치매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네. 베제크님, 한쪽 귀가 노인성 낭청이라 보청기를 착용하시라 했는데 불편하다고 싫다고 하시네요. 자, 우리 난청은요, 치매를, 난청을 미리 잘 관리를 하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중년의 강력한, 어떤 생활 습관 인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기억력에 문제가 없으시더라도 귀 건강을 미리미리 챙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무리 불편하고 싫다고 하셔도 병원에 모시고 가서 보청기를 해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궁금증 있으신가요? 네. 예, 오늘도 우리 공간지기님들과 유익한 공간에 관련된 뇌 과학 이야기 나눠서 너무 좋았습니다. 자, 아직 4월에 한창 봄날이죠. 네, 남은 봄날 즐겁게 아름답게 잘 지내시고요. 저는 일주일 뒤 다음 주 토요일 8시 또 이 시간에서 우리 공간지기님들과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네,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